지금 검찰개혁 가지고 5년을 했는데 5년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한 거 지금 다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김용민 의원은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 정권 달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검찰개혁 100년을 줘도 못하실 분들이에요. 아, 100년을 줘도? 100년을 줘도 못합니다. 맨날 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정권만 달라고 하니 예. 오히려 검찰개혁을 갖다가 집권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자, 다음으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검찰 공약 3부에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거 4부까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은 뭐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그 사법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총장 개인에 대해서 그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정말 이거 수사지휘권을 저희 입장에서 이제 오남용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예. 이제 수사지휘권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할 만한 것은 이제 검찰의 그 독자적인 예산에 편성권을 주자. 예. 아무래도 이제 독립성, 검찰의 독립성을 아무래도 검찰이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은 그 전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뭐 공수처 논란도 지속될 시에는 뭐 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공약들을 여러 가지를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그리고 뭐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공수처도 폐지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할 수 있다로 말씀을 할 하신 수 겁니다.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김변 어떻게 보세요? 이거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이거 시간이 얼마 아니 없어가지고 뭐 2부에 아니 3부에 또 하면 되니까. 검찰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너무 휘둘리는 건 좋지 않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순수하게 검찰 독립해가지고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으면 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곤란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후자로 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후자로 기울었다. 네, 그러니까 아. 검찰만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예. 예를 들어 이제 검찰의 뭐 문민적 통제 뭐 이런 표현을 민주당에서 되게 쓰는데 보통 예. 이제 뭐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 하잖아요. 예. 방안 여러 개가 있어요. 기소 대배심 제도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사장 직선제라든가 예.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터치하지 마. 검찰은 알아서 할게. 우리를 법원처럼 취급해줘. 이게 검찰의 오랜 소망인데 예. 그 소망이 다 너무 솔직하게 투영된 그런 제도여서 이게 뭔가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검찰을 위한 거라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색채가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법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 정책이 되게 간이합니다.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이랑 비교해 보면 되게 옅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법 정책이라고 얘기했으면 좀 더 풍부한 법무행정이나 법원에 관련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 과도하게 검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뭐 논란이 돼서 중간에 1시간 40분 만에 회수한 게 있어요. 검찰에 고소한 건 검찰이 하게끔 하겠다라고. 그거 이제 그 완전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화시키는 거거든요. 아 무마까지로 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검찰에다 그냥 고소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려서.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입법 개정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윤석열 후보 그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사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우리 김준호 변호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일단 얘기 들어보고 좀 더 얘기 나눠보죠.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뭐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뭐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예산과 인사를 통해서 견제나 뭐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까지 달라고 한 게 조금 문제 있다는 거고. 근데 오히려 저는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중요하게 들어간 부분이 예. 본인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고 예. 그게 본인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서사가 됐긴 했지만 그렇죠. 뭐 한 20-30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사례가 어쨌든 한 자리 숫자입니다. 천정배. 그러니까 천정배 장관이 예. 뭐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해서 있었고 거의 없잖아요. 예. 국민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변호인이 돼가지고 의뢰인 저한테 저희 사건 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어떡하나요? 이런 자문과 상담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을 할 때 검찰의 힘이 해가지고 누구를 위해 좋은 거냐? 그다음 마지막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검찰의 권한을 회복하는 거를 1차적 목표로 삼은 공약이란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아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회복하는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게 되게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서야 왜 했을까?
예. 사실은 두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처음에 얘기했으면 윤석열 역시 검사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확장성이나 정책 능력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으니까 일찍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이걸 냈을 때는 아무래도 검찰의 권한을 회복하는 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후보의 의중일 텐데 그러면 가제는 개편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을 테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뒤늦게 도착한 숙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그에 비해서는 검찰은 그냥 거의 놔두고 공약이 법원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법원 개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사법농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법원 쪽으로 조금 더 검찰은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약의 비중이 법원 쪽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네. 김준우 변호사님의 반론 문자가 바로 들어왔는데요. 김준우 변호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김준우 변호사님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만을 위한 거라고 하시는데 검찰이 독립적 기관이 되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답답할 일도 없어지고 알 권리도 충족되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검찰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반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국민의 눈치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 눈치. 청와대의 눈치는 안 보고 여당의 눈치는 안 보더라도 예. 국민의 눈치보다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뭐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뭐 재정 신청 전면 확대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 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중도 반단된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라든가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권한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진실을 규명하고 과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해지도록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짜야지는데 예. 약간 느낌은 이건 인사를 잘하면 돼. 원래 검찰의 시스템은 문제가 없었고 시스템 문제 없다. 인사를 잘하면 돼라는 게 약간 윤 후보의 철학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반박을 좀 제가 할 게 너무 많은데 반박이 너무 많다. 오늘 네, 사망 이거- 토론 갑니까? 사망 이거 토론. 60분 토론 한번 나중에 잡아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이거 일단은 뭐부터 밝혀야 되냐면 뭐 검찰의 힘 실어주기다. 이렇게 보는 건 옳지 않아요. 왜 그러냐? 검찰의 가장 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입니다. 예.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예, 예. 중립적으로 기능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그런 검사들을 다 원하실 거고요. 검사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한 정권이 누가 됐든 정권을 잡으면요. 그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게 검찰과 감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현 정부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처거든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수사를 웃으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가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돼야 중립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독립이 훼손돼서 장악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중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 바로 세우기에 있어서 지금 일단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이 나온 이유는 예. 추미애 장관이 워낙 수사지휘권을 가지고서 검찰을 장악하는 의도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수사지휘권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예. 그럼 그 장관을 누굴 임명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또 쓰고 싶은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들도 당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식의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논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수사지휘권에 대한 폐지 부분이 나왔다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 독립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수처도 예산 독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선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대해서도 오히려 예산 독립을 통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예산 편성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기재부에 건의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거죠. 국회가 직접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검찰이라는 것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따고 이게 아니라 예, 이제 예. 검찰 자체를 공수처처럼 이제 직접 국회에서 통제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검찰 개혁이 될 때도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같은 분은 이거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왜냐 예. 검찰이 늘 문제됐던 부분은 특수수사 부분인데 그 특수수사가 수사 기소가 지금 합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 합쳐져 있는 것이 그대로 떼져서 공수처로 간 모양새가 지금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의 그 개혁의 필요성이 적었던 형사부 쪽으로 오히려 지금 수사권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다 헝클어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국민들만 더 힘들어지고 수사 진행도 안 돼 버리고 오히려 특수수사에 문제가 갖고 있었던 부분은 공수처로 그대로 살아가서 엉망이 된 기형적 개혁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팔이 고장이 났는데 배탈약을 먹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 프레임만은 제가 오늘 벗기고 싶은 것이 예, 마치 예.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힘을 더 줘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잠깐만요. 요거 문자 하나만 네네. 소개하고 박변님 시간 드릴게요. 네.
검찰 공화국에 대한 얘기는 하나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 장악하는 것도 검찰 공화국이라고 일부에서는 보고 하나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도 검찰 공화국이라고 보고 약간 양가적인 것 같아요. 자, 백대현님 문자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우리 신변님이. 예, 백대현 대원님이 주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안 하면 그 누가 검찰총장의 권력을 제어합니까? 행정에서 따로 독립해서 더 권력을 휘두르려고 참 애쓴다 애써 검찰 조직들. 좀 비판적인 의견이시네요. 예,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박변님 어떻게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가요? 헌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그 모든 전제 조건 그거예요. 검찰은 절대 선이다라는 전제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이 그렇죠. 공약에서 그렇게 보인다. 사실은 근데 우리 근대 뭐 민주주의라든지 생긴 게 인간은 못 믿기 때문에 조직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예. 왜 권력 분립이 되고 균형이 생깁니까? 입법, 사법, 행정 나눠지는 게 그런 이유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예. 헌법상에 유일하게 나눠질 수 있는 건 법원입니다. 법원이 행정기구를 통제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검찰은 좀 죄송하지만 행정부 일원일 뿐이에요. 특히 예.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 왠지 지금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면 검찰은 그냥 사법부랑 비슷한 권한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조 얘기하면은 다 통칠해서 예. 또 얘기로 하고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그런지 근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판사를 하기 전부터 왜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절대선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절대선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또 자기 식구들 감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특히 지금 예를 들어 특수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그게 잘 됐고 잘 되지 못했고를 떠나서 예. 공수처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결국은 그리고 뭐 수사권 조정도 됐고 아직 진행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된 거를 갖고 2000년대부터 논의가 됐던 건데 예.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한 1980년도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안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80년대로 저는 돌아간다?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많이 뭐 저는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90년대로 아니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약간 가만하신 건 그래서 아니고요. 너무나 예. 답답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예.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검찰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공약이랑 함께 검사 전관 예우 금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예. 거 같이 들어가면 아 그래도 균형 감각 있게 고민을 했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아니,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검찰의 수사 독립에만 지금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 그 있다는 사람들이 느낌. 아까 김 변호사 조금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건데 외국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예. 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소 대배심 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예. 기소를 할 때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배심원들이 기소를 해주는 거 예. 아니면 검사장들은 다 직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당성을 바로 획득을 하는 거죠. 예. 검찰총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국가의 아니면 그 대통령의 정당성을 받는 게 아니고 예. 그 주민들 시민들한테 정당성을 바로 받거든요. 아. 그렇다면 컨트롤이 되고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왠지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쇠사슬이라고 그러는데 예. 가장 많이 받는 게 대통령이에요. 지금 또 대선하고 있지만 직접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 투표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가지는 건데 과연 검찰총장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왔을까요? 선출된 권력이 통제를 해야 된다. 20, 30년 그런 전에 사법시험 합격이 다 해요. 말-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 요것에 요것만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근데 이재명 자, 후보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사법 개혁 특히 검찰 관련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검찰 예. 수사권 기소권 분리 완성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검찰에 대한 뭐 국민 평가제 그다음 자의적 법 적용 체벌 아마 법 왜곡죄 얘기일 것 같아요. 독일에 있는. 근데 이제 이거 아마 보통 이런 거는 도입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예, 예. 도입이 아니라 보통 이런 거는 도입 검토라고 나올 개연성이 검토. 있습니다. 그게 왜 쟁점이 좀 있는 거여서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인적 물적 뭐 보강하겠다라는 거니까 큰 틀에서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됐던 거를 그냥 조금 더 다듬고 보강하겠다 정도 수준의 정책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이다 사실상. 이렇게. 네네네네. 근데 저게 마무리 아닌가 싶어요. 예. 궁금한 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완성이라는 게 한동안 민주당에서 공소청인가 뭐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해서 완전히 검찰 수사에서 손떼게 하겠다. 경찰이 다 하고 네. 해외가 좀 그런 식으로 하는 네, 데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근데 이게 그냥 한 문장만 돼 있고 구체적 내용이 없고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민하니까 그냥 분리 완성의 의미가 지금 분리된 게 뭐 분리된 거에서 더 나아간다는 건지 지금 있는 거에서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이걸 좀 잘 정비하겠다는 건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문장으로 제가 볼 두 때는 나은 것 가지겠죠. 같아요. 지금 6대 범죄는 그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완성한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아예 분리해가지고 기소권은 검찰, 수사권은 이제 경찰을 갖는 6대 범죄도 빼버리는. 예. 근데 그런데 아마 지향점이라고 봐야 되지 그걸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완벽하게 공약으로 잡은 건 아니라고 보기 근데 이게 공소청 만들고 수사청으로 두 개를 뜯는 이게 곽상도 의원도 아마 발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 예전에 이제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서 공소청과 특별수사청으로 찢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분리 전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게 뭐가 맞는지는 너무 딥한 얘기여서 청취율 더 떨어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신변님, 진짜 해야 되겠는 게 아까 그 사법기관 말씀하셔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점 제가 일단은 밝히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지금 검찰개혁 가지고 5년을 했는데 5년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한 거 지금 다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김용민 의원은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 정권 달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검찰개혁 100년을 줘도 못하실 분들이에요. 100년을 줘도 못합니다. 맨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정권만 달라고 하니 오히려 검찰개혁을 갖다가 집권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 마치 적을 세워놓으면 단결이 잘 되거든요. 저 이거 하나 따지고 싶고 제가 두 번째는요. 보통 조직을 통제할 때 뭐 국민의 저 뭐 직선제 이런 것도 다 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조직 인사 예산이거든요. 예산은 제가 설명드렸고 정치권에서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만 안 하더라도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조직과 인사로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원래는. 근데 이게 지금 다 이 정부 들어와서 무너졌다라는 게 전 첫 번째가 들고 두 번째는 검찰이 제일 잘못한 게 그거죠.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다? 뭐 고문을 하거나 좀 이런 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소를 무리해서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법원에서 통제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가장 검사들한테 문제됐던 게 불기소입니다.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덮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뭐 언론에 빗대면은 언론도 기사를 안 써가지고 이거를 화제를 안 시키는 막강한 능력이 맞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불기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핀셋으로 잡아서 불기소를 그럼 예를 들면 시민 뭐 대기소 무슨 위원회를 만든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도외시한 채 무조건 검찰 쪼개라. 또 쪼개니까 뭐가 필요하니까 또 공소청 만들자. 무슨 청 만들자. 맨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면 결국 수사라는 것과 기소라는 이 사법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 이런 대안도 만들고 싶은 게 그 공수처법 읽어보시면요. 수사 대상도 제한돼 있고 범죄도 다 나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근데 범죄라는 것이 어떤 대상도 엮여 있을 수가 있고 사건 사고도 엮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찢어놓다 보니까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핑퐁하는 경향도 많고요. 서로 일을 싫어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전 이런 걸 제안하는 겁니다. 아유 검찰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수사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경찰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좀 수사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권을 많이 주자는 게 아니라 특정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권을 중복적으로 부여를 해서 공수처가 하는 것뿐만이 지금 아니라 공수처도 그 범죄가 다 제한이 돼 있거든요. 뭐 이러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대상이 된 수사는 경찰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고 또 공수처 검사도 부패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도 하고 경찰도 할 수 있고 좀 이런 구조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편안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아니야 완전 잠깐만.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잠깐만 이거 오늘 이거 날밤 토론 될 것 같아요. 딴거 쓸데없는 얘기 뭐 하지 말고 그런가요? 이런 거 뭐 정치를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 아니야.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자, 김준호 변호사 뭐 하실 일단 김준호 변호사. 우리가 막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 기사가 안 나와요. 공수처는 존재만으로도 검사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가 확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식구들 내에서 불기소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좀 너무 무능하지 않아요, 공수처?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할 수 그 무조건 폐지는 답이 아니고 일단 왜냐하면 긴 수없이 많은 부패 검사들이 있었다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적인 현실이고 그 다음에 수사권을 중복돼서 너무 많이 주면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국민이 오히려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한 입장에서 무고를 완전 당하면 계속 불려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모든 것에 중복해서 한다는 건 오히려 인권에 반할 수 있다. 제 전제가 빠졌던 게 저 고위공직자라고만 제가 한정을 아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도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지금 사실 핵심이 아니라 재벌 총수가 더 핵심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상당히 가져갔지만 예. 재벌 총수 특수수사는 다 그냥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경찰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실상 특수범죄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유능함을 살리면서도 분권을 하고 부패를 막을 거냐 이걸 잘 조율하는 분권화된 거지 하나에 몰아주거나 다 준다고 해가지고 대문제가 결코 아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신변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다 풀어주자는 거 아니고 그래서 다 수사하게 하면 오히려 더 깨끗해진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 제 말씀 왜곡하시는 거고 예, 저는 예. 고위공직자에 그게 한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주어가 없었어요. 저 제가 왜곡한 게 아니라. 그 말씀하다 할 거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BBK 이후 아니 처음입니다. 제가 그럼 딱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검찰 개혁해서 수사권 뭐 검찰 권한 배분 다 했습니다. 다 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화천대유 수사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권에 대한 비리 수사들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없으니까 또 특검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지금 검찰 권한을 다 찢어놓고 공수청을 만들고 또 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옛날에 중수청도 만든다 그랬어요. 중수청 뭐. 무슨 청만 만들면 무슨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사의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가 문제 나왔을 때마다 뭐 두더지 잡기 게임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한번 때렸다가 저기 때렸다 이런 식이거든요. 두서없이 하지 말고 뭔가 이런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저희도 인정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더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면서도 검찰의 수사가 편향되거나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민주당 방식은 동의할 수 없죠. 지금 말한 알겠습니다. 표피적인 자, 얘기 저는 예. 제가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군부에 의한 어떤 그 강압적인 것, 예. 정보기관에 의한 그런 강압적인 것, 그거 사실은 개혁하는 방식이 어땠습니까? 군부 같은 경우는 YS 시절 때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하나의 적절. 싹 다 없애! 예. 그 얘기로 끝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검찰이 계속적으로 그걸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의 일원들은 그 개혁을 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찬성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계속 알겠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하고 있었고 또 김준일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사람을 믿지 않고 시스템으로 가자는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말한 것처럼 공수처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시스템 자체는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 거고 국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거가 지금 물적으로 인적으로 좀 모자란다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더 해보자라는 더 해보고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지. 검찰은 절대선인데 왜 절대선한테 이렇게 난리를 치냐는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절대선이란 얘기를 윤석열 예, 후보 측에서 나오진 하진 않았어요. 않고 예, 있지만 예, 그 예. 논리 근거에 따르면 그 준사법 기관 얘기를 하는데 다 준사법 기관이 굳이 말하면 사법에 준한다라는 게 예컨대 뭐 행정심판위원회, 국세청도 일정의 준사법 기관이고 뭐 금융감독원도 준사법 기관입니다. 공정위. 근데 공정위. 검사는 아니, 그래서 저는 관청이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아닌 나머지 기관들은 같다는 생각에 가야 되지. 검찰은 거기서 더 뭐 다 같은 공무원이에요. 왜 자기들은 잘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문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와, 이게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게 정치 쟁점화될 만한 문제는 아닌데 정당이 갈리니까 뜨겁네요. 박민수님. 검찰 개혁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준다 했으면 못했다 해야지 방해만 하고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말이겠죠, 그죠? 예, 검찰이.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지지하시는 분이고요. 6560님 검찰 개혁이 그리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 어려우니 지금은 진통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라고 검찰 개혁을 지지하시는 쪽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반면에 4253님 평생 진보 지지자였지만 공수처도 검찰 개혁도 내로남불의 중도로 갑니다. 투표 기권합니다. 양쪽 다 참 점점점. 이런 분들도 있죠. 네, 땡땡님 요게 땡땡이 아마 안경 쓰신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들 편 안 들어주면 개혁하자는 민주당.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좀 질리신 분 같습니다. 그거는 뜨거워요. 사실 저도 좀 질린 부분이 질리셨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사실은 2019년 12월에 그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크게 정쟁화될 사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거기서는 그 옛날에 뭐 좀 무리하다는 표현을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추미애 예. 장관이 거기서는 좀 무리수를 많이 던졌다는 거 저는 공감하고 추미애 장관 무리수. 거기에 따라서
최고 수혜주는 윤석열. 그러니까 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서 과도하게 정쟁화돼 있다는 건 공감하고 근데 지금 할 게 많아요 아직도. 예. 근데 이제 국민들 피로감이 있고 예. 너무 하니까 일단 있는 제도를 지금 잘 한번 좀 세팅을 해보고 예. 저는 사실 뭐 법원 개혁이나 기타 법무행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좀 차근차근 잘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싸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그 내용의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윤석열 후보의 그런 내용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검찰당 가는 예. 거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반대하고요. 예. 정말 이런 라디오 프로에서 검찰 얘기를 좀 안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좀 검찰이 정당당당하게 예. 하는 날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냥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을 왜 동의합니다.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그러니까 국세청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 국세청장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관세청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발 그런 나라가 왔으면 몰라요. 난 누군지 예.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는데. 근데 검사장 이름까지 다 알아 우리. 아니 부장 검사까지 알아요. 있는 거예요. 부장 검사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사부 검사를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알겠습니다.